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주차 1강입니다. 3.4.2절의 노턴의 정리와 등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턴의 정리와 등가 회로. 노턴의 정리는 뭐냐 하면은 노턴의 등가 전류와 그리고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하는 정리예요. 태분한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구성한 회로였던 거죠. 노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태분한의 등가 정리하고 를 좀 더 연구를 했나 아니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노턴의 등가 전류를 만든 거예요. 태분한일 때는 등가 전압이었던 거고, 그리고 등가 저항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였죠. 근데 노턴은 등가 전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한의 정리는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로 변하는 회로고, 노턴의 정리는 등가 전류와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한 정리입니다. 대신 노턴의 정리는 이렇게 등가 전류와 등가 저항을 구한 후에 병렬로 서로 등가 전류와 등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등가 회로를 변환하는 회로입니다. 태분화는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어떻게 연결한 거야? 그렇죠. 직렬로 연결했던 것이야. 그렇죠? 얘는 직렬로 연결했던 것이고, 노턴은 병렬로 연결해서 등가 회로로 변환한 회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부하 저항 RL이 1뭐 저항값이 막 변하더라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쉽게 바로바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말로만 한 거는 태분안의 정리에서 첫 번째 예제 회로에 이건 동일한 회로를 노턴의 정리로는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외부의 부하 저항을 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IL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로드, 에로, AD 해서 부하에 걸리는 저항,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부하 저항이 이렇게 많이 바뀔 때 계속 이 전압 방정식을 계속 세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느냐라고 나온 것이 태분한의 정리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하게 노턴의 정리가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노턴의 정리는 전류원 IN과 노턴의 등가 전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등가 전류 그리고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부하 저항 아래를 이렇게 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등가 전류 1단계로 등가 전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단계, 2단계 순서 바꿔 상관없어요. 태분한과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려면은 딱딱딱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놓은 겁니다. 2단계는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계 등가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외부 저항은 단락시켜요. 즉 좀 전에 있는 회로 여기에서 외부 저항 얘를 갖다가 단락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선을 그냥 연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쇼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확 흐른다라는 것이지, 이쪽엔 전류가 안 흐르죠. 여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거를 I 뭐 3이라고 하면 저항이 여기 R3니까 I3이 흐르면은 여기 저항이 있어. 여기는 단락을 이렇게 시켰어. 그러면 이 전류는 저항이 있는 쪽으로는 안 흘러요. 즉 물이 흐를 때 여기가 막혀 있어. 여기는 열려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락 전류라고도 얘기를 하고, 물론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는 고장 났을 때 단락전류, 보통은 단락전류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장 났을 때 고장이 날 경우 단락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시켰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노튼의 등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외부 저항 RL을 자리에 이렇게 서로 저항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시켜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태분한일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여기를 개방시켰지. 여기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이 단자 A, B 단자의 걸리는 전압을 구했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노턴일 때는 여기를 시켜가지고 이 이리로 흐르는 전류 IN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거예요. 등가 저항은 태분함과 마찬가지로 전화번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시켜서 합성 임피던스, 즉 그거를 고동 임피던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2단자에서의 고동 임피던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본 여기를 A 단자, 여기를 B 단자라고 했을 경우 이쪽에서 볼 때의 보면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전화번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단락시킨다라는 얘기, 이렇게 단락시킨다라는 얘기야. 근데 전류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전류원일 경우에는 얘는 개방시킨다라는 얘기야. 끊어놓고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야. 합성 저항 값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을 등가 회로로 구성할 때에는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노턴의 등가 전류와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한 후에 이렇게 서로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하저항을 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부하저항 RL에 흐르는 전류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배칠 뭔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었나 했는데 없나 보네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태분안의 등가 회로하고 등가 회로 내가 처음에 예를 든 거하고 동일한 회로입니다. 이런 회로에서 일단 이 IN을 구해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노턴의 등가 전류를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그건 3A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가 보도록 하죠. 여기를 이렇게 단락시킨다라고 해서 여기 부하저항 여기 달 건데 여기를 갖다가 물론 부하저항을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쨌든 간에 이 외부 부하장은 단락시키라는 얘기죠. 단락시켜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자라는 것이죠. 이 전류를 구하려다 보니 여기는 저항이 있고 이쪽 얘는 그냥 도선으로만 이렇게 연결한 꼴이 된 것이죠. 도선이야, 그냥 도선.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는 안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흐르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저항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로를 한번 다시 등가 회로로 하나의 작은 등가 회로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6오hm, 여기 6오hm, 여기 3오hm. 이 3오음은 없는 거다라는 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IN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IN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3오hm 앞에 흐르는 전류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IN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IN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뭐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류 분배 법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IS. 그럼 여기가 IS가 되겠지? IS. 왜 같은 라인이니까. 요 IS를 구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36V라고 주어졌네. 이렇게 36V.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6ohm하고 3ohm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병렬이 되겠지. 그래서 요 합성 저항을 병렬 연결됐다라 해서 페러렐의 약자로 해서 RP라고 쓰겠습니다. 그 합성 저항은 몇이 되겠어? 그렇지. 요거 더하기 요거 6 플러스 3분의 6 곱하기 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9분의 36, 18 해서 얘는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2오음이 되는 것이에요. 2오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6오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오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오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야. 이제 회로를 더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36V지. 이리로 흐르는 전류를 여기 지금 IS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를 IS라고 쓸게요. IS. 그럼 IS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전류 I는 여기다 쓸게요. 전류 I는 뭐분의 뭐? 그렇지. R분의 V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IS는 R은 몇이야? 합성 저항이 같은 라인에 있는 저항값을 밑에다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저항값이니까 R분의 V 해가지고 R은 몇 오hm 돼? 그래서 그렇죠. 8오음이 되는 것이지. V는 몇이야?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여기 양당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이건 같은 라인이니까 이 지점이나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또는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게 몇 볼트란 얘기야 지금? 그렇지. 36볼트란 얘기죠. 그래서 36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 2, 8, 4, 9, 36. 그래서 2분의 9 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또는 4.5 암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야. 4.5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가 지금 4.5 암페어가 됐냐면 여기 IS가 지금 4.5 암페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이 2옴에도 4.5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 전체 회로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4.5 암페어야. 그렇죠? 여기가 6옴이고 이거 지금 합성 저항 두 개 합성 저항 이렇게 단락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합성 저항 구했더니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옴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는 4.5 지금 4.5 암페어가 흐르는데 요거 합성 저항 들어가려다 보니 2옴에는 4.5 암페어가 흐르는 거야.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쵸?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나뉘어서 흐를 거 아니야. 여긴 6오hm 흐르고 여긴 3오hm 흐르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N이라고 표현하면 즉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긴 저항이 있고 이렇게 단락된 회로잖아. 지금 여기가 IN이잖아.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 여기는 IS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IS가 지금 4.5A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N, 요거를 I6라고 할 수도 있으면은 IN은 그래서 몇이 되겠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6분의 그렇지 6 곱하기 어디? 요 노드 이 노드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즉 IS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9분의 6 써주고 곱하기 IS는 몇 나왔어 지금? 2분의 9 4.5가 나왔지. 그래서 2분의 9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3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IN은 노턴의 전류는 등가 전류는 3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6A에 흐르는 전류 I의6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지. 6 더하기 3분의 여기 3 곱하기 IS 써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이리로 흐르는 전류가 IS니까 그렇지? IS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분의 3 곱하기 IS는 몇이야 지금? 그렇지. 2분의 9잖아. 그래서 2분의 9 해주니까 약분해서 얘는 2분의 3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IS는 키루에프의 전류 법칙이 성립하는 것 보자고. IS는 분배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는 IN이 되는 것이고 밑으로 흐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 I6로 표현했지. 그래서 IN은 몇이야 지금? 3A 플러스 I6는 몇이야? 2분의 3. 그래서 이거는 1.5.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4.5A. 그래서 4.5A IS.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류 분배 법칙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압 분배 법칙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노턴의 등가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더 지우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단락시켜서 구한다라는 거를 알포로 흐르는 전류는 없다. 즉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없다라는 얘기야. A, B 단자가 이렇게 단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하면 8ohm이고 4.5A 이렇게 해서 IN은 3A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단계는 등가 저항을 계산하도록 하겠어요. 등가 저항은 아까 주어진 회로에서 여기 전화번을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성 저항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A, B 단자 여기에 지금 부하 저항을 다는 거였잖아, 그쵸? 부하 저항을 다는 거였는데 이거 부하 저항을 띈 상태에서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단락시켰으니까 이 3.5하고 이 3ohm하고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은 서로 병렬이네, 그쵸? 그래서 요 병렬 저항값, 이 병렬 저항값을 구하려다 보니 여기도 먼저 여기를 먼저 또 구해야겠네. 그래서 여기 구하려다 보니 얘하고 이 노드점을 통해서 얘도 이렇게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병렬 저항값, 합성 저항값을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 병렬이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값이 같으면 그 크기는 어떻게 돼? 두 개의 병렬 회로값은 병렬 저항값은 그렇지 반으로 줄지 3ohm이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얘를 왼쪽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6ohm 6ohm이래 이렇게. 그럼 여기를 뭐 FG로 할까? FG 단자의 FG는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원래는 이거 하면 이건 3ohm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거 병렬 저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 저항값 구해 봤었잖아. 6 더하기 6에다가 6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36 해가지고 약분하니까 몇이 돼? 그렇지 3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등가 회로로 그려지면 그래서 여기가 3ohm이 된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ohm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4ohm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B 단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RN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합성 저항값을 구해봐야겠죠. 이제 노턴의 합성 저항값이야. 여긴 6이고 여긴 3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R에는 6 플러스 여기 6이니까 여기 3 그리고 6 곱하기 3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 더하기 3은 몇이 돼? 9 6 3 18 해서 얘는 몇이 돼? 그렇죠. 2ohm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 2ohm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태분 안에 등가 저항 구하는 것과도 동일하죠. 지금 여기 전화번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오픈시킨다라는 것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톤의 등가 저항이나 태분 안의 합성 등가 저항은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ohm으로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구했으므로 이제는 얘를 갖다가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에는 3A가 나왔고 R에는 2ohm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렬로 다 구해주면 되고요. 이때 부하저항을 달아줄 건데 이 부하저항이 1ohm이면 얘가 1ohm이면은 여기로 흐르는 IL은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것이 여기 저항값이 전류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약분되네. 그래서 IL은 그때는 여기가 1ohm일 때는 그래서 2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얘가 15ohm이라고 쳐볼게요. 여기 15ohm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10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몇? 3 여기가 1로 흐르는 게 3A니까 그렇죠? 여기 3A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얘는 몇이 돼? 3은 이거 더하면 10이니까 3, 4, 10이 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2가 되겠네. 2분의 1이 돼서 얘는 0.5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부하 저항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한 결과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태분 하나의 등가 회로로 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구했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3암페어고 여기 2 여기는 1 오음이라고 하면은 2오음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또는 여기 3이고 여기가 2고 1이니까 그냥 여기는 덜 흐르겠네. 그래서 1 여기는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이 저항값 2 대 1은 3암페어가 몇으로 흐르느냐 뭐 이렇게 계속 이 비례식은 이렇게는 안 나와지죠. 그래서 어쨌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톤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다음 절을 배우려다 보니 이런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것과 그리고 전원 변환법을 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노톤의 등가 회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죠. 뭐로 내가 제목을 달아놨냐면은 노톤의 등가회로에서 테브란의 등가회로로 변환하는 법은 또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노톤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구했잖아, 그쵸?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온 것을 테브란의 등가회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테브란의 등가회로는 어떻게 구해서 등가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등가 저항 구하면 되는 거였었죠. 근데 등가 전압 구할 때는 외부 저항, 여기 외부 저항을 이렇게 달 건데 이 외부 저항을 어떻게 했었어? 그렇지, 오픈시켰어, 개방시켰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가 3암페어가 흐르는데 여기를 개방시켰어. 여기 이 지점을 찍는데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 찍는다는 얘기는 여기 찍는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거네, 그치? 왜 여기가 같은 단자니까 같은 리드선 아니야. 실험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네. 그거는 이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라인인 것이에요, 그렇죠? 전류는 여기는 개방시켰으니까 오픈시켰으니까 전류 I에는 이쪽으로 흐르지는 못하겠네요. 도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만 다 흐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4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고 여기 저항이 2옴이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몇 볼트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6볼트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브란의 등가 전압은 6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 저항을 구해 보려면 등가 저항은 어떻게 했어? 그렇지. 저기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어떻게 해? 개방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류원 개방시켰어. 오픈시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 바라보는 태분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 개방시켰으니까 여기 선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저항값이 태분안의 등가 저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저항값은 2옴으로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분안의 등가 전압 6볼트고 태분안의 등가 저항 2옴 해가지고 서로 직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하면 되고요. 이때 VTH는 그래서 IN하고 요 RN을 곱한 값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RN은 태분 안의 등가 저항하고 같으니까 수식을 이렇게 해도 간략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RTH는 요 식으로부터 IN분의 VTH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톤의 등가 회로에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것을 잠깐 알아봤고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 노톤의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걸 볼게요. 그러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노톤의 등가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외부는 그렇지, 단락시킨다라 이거에서 노톤의 등가 회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등가 전류 I에는 외부 저항을 단락시켜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락시키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이 I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RTH분의 VTH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6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2분의 6 하니까 그렇지 3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암페어 구했어요. 다음에 지금 노턴의 등가 회로로 변화하는 거니까 노턴의 등가 회로는 노턴의 등가 회로든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태분안이나 노턴의 등가 저항은 서로 어때? 동일하죠. 어떻게 구해? 전화번호는 단락, 전류원은 오픈, 개방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니까 단락 시켜버리면은 이때 A, B 단자의 합성 저항을 딱 구해보면 R에는 요게 이렇게 연결된 거랑 이게 마이너스 단자고 여기 플러스 단자. 뭐 물론 저항에는 단자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여기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 지점이랑 동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를 마이너스 봉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테스터 봉, 오실로스코프 아니면 디지털 멀티미터 이런 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검정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여기다 찍었다고 쳐. 여기 찍은 거는 여기까지 온 거랑 동일한 거야. 마이너스 단자는 여길 찍은 건데 이 단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찍은 거랑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니까 이 저항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2옴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2옴.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IN은 마찬가지로 RTH분의 VTH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RTH는 RN과도 같은 값이기 때문에 RN분의 VTH라는 식이 또한 성립되고 이 식으로부터 RN 이쪽으로 옮기고 IN은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RN은 IN분의 VTH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노턴의 등가 회로로 변화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8주차 2강 노턴의 정리와 등가 회로를 계속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